자, 오늘은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이고요. 오늘은 연금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합시다. 12월 달이 다가오니까 또 세금에 대한 걱정이 좀 있잖아요. 12월 달에 해야 될 일들이 꽤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금이죠. 연금이라는 건 크게 국민연금, 개인연금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이야 뭐 각자 알아서들 본인도 모르게 다 빠져나갈 테니까 상관없고, 개인연금 자영업자 기준으로 봉급생활자 말고요. 자영업자 기준으로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IRP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. 연금저축이 있고 IRP가 있어요. IRP라는 건 위험자산이 70% 정도, 아니 70%까지밖에 안 되는 그런 형태의 연금이죠. 개인연금이죠. 자, 이렇게 개인연금을 해야 되는 건 연봉 5,5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약 118만 8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. 물론 이제 한도가 있죠. 연 900만 원까지, 연금저축에 600, IRP 300까지만 투자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. 물론 둘이 합쳐서 1,800만 원 맥시멈 채울 수 있는데,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9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니까 900만 원만 투자하기로 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좀 넘어가면요. 봉급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뭐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어요. 퇴직연금. 그래서 DB형이니 DC형이니 이런 게 있죠. 뭐 DB형은 회사에서 정한 뭐 퇴직금이고, DC는 본인 직접 운영하는 거다.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자영업자 이렇게 세 가지가 퇴직연금인데,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R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5,500만 원인 급여 총 급여 5,500만 원을 초과하면 약 900만 원까지 납입 한도가 돼서 약 12% 정도, 정확히 말하면 13점 몇 프로던데 이렇게 좀 됩니다. 연금저축은 이제 단점이 좀 있죠.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되고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하다. 그 중간에 빼면 세액공제 받은 걸 다시 토해내야 된다.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뭐 복잡한 게 있는데 지금 당장 신경 쓸 게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 집어넣는다. 13.2%군요. 다 합치면 아무튼 그렇답니다. 요렇게 된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IRP를 지금 신한은행에 하고 있습니다. 그냥 맡겨서 하고 있어요. 제가 개별적으로 운영하지는 않고, 여기에 이제 25만 원. 그러니까 연 900만 원 하려다 보니까 월 75만 원이라 25만 원은 IRP에 들어가 있겠죠. 매월 그냥 하고 있습니다. 연금 저축의 일부는 또 25만 원은 핀트에서 하고 있죠. 뭐 핀트도 뭐 한지 한 1년, 2년 가까이 되나? 뭐 나름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직접 25만 원씩, 월 25만 원씩 이렇게, 저 같은 게 세 가지 경우를 하죠. IRP랑 연금저축 두 개를 하는데 25만 원씩 균등하게 분할해서 누가 더 잘하나 해보는데, 지금까지는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. 중간에 이제 수치가 좀 바뀌긴 했었지만 핀트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제가 운영하는 건 지수 3개, 그 다음에 리츠, 그 다음에 미국 주식과 국내 채권을 섞은 TRF 7030, 그 다음에 또 채권, 미국 채권이죠. 그 다음에 단기자금,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. 지금 만약에 연금을 들려고 한다면 미국 주식은 좀 비싸요. 리츠 뭐 해볼만 하다고 하는데 좀 더 뭐 나쁘진 않다. TRF도 좀 높다. 그다음에 채권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, 절대 손해 보기 싫다고 하신다면 그냥 뭐 단기 자금에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. 단기 자금은 1년에 한 4%, 뭐 3.5% 이상 4%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, 마이너스는 안 나니까. 단기 자금은 이게 지금 작년에 조사했던 것 같은데 꽤 많은 단기 자금 ETF가 있습니다. 이런데 투자를 하시면 마이너스 날 일은 없으니까 대신 이제 수익이 좀 떨어지겠죠. 이런 정도로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알아본 걸로 할게요. 뭐 그 뒤에 조금 차트가, 아니 뭐죠, 파일이 있긴 한데, 이게 뭐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있고요. DC형 퇴직연금 IRP 가입자 같은 경우는 운영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사전에 이제 운영 방법을 지정해 두는 뭐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2주
6주 뭐 요런 정도 4주 6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별로 저한테는 잘 안 와닿아서 그냥 넘어갑니다.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넘어가는 거죠. 뭐 디폴트가 뭐 초저위험이냐 고위험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거고, 그 다음에 뭐 TDF니 TRF니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. TDF라는 건 이제 은퇴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거죠. 본인이 2025년에 은퇴를 하겠다 그러면 TDF 2050 이러한 상품을 펀드를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, 뭐 TIF라는 게 있습니다. 은퇴할 때까지는 TDF를 하다가 은퇴 이후는 TIF를 한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. 저 같은 경우 이제 TRF 하죠. 이건 이제 비중이죠. 비중을 두고 여기 좀 잘못 썼는데 TRF 7030이면 70을 주식에, 그 다음에 30을 채권에, 여기 써졌죠. 선진국 주식의 70, 국내 채권에 30 하는 게 70, 30 이런 식의 전략이 있습니다. 50, 50도 있고 뭐 30, 70도 있기 때문에 뭐 각자에게 맞는 그런 펀드를 운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여기까지만 할게요.